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가면서요. 이 겨울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면은 조금 더 좀 철학적으로 바뀌지 않나요? 삶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 그 철학적인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추자가 한자로 보면은 뽑아낼 추자인데 그 추자의 그 뭡니까 그 한자의 앞머리에 있는 변수가 뭐냐면 손수자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좀 뭔가 허물허물한 것을 끄집어낸다. 이게 이제 추상적인데 인간이 이런 추상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건 언제쯤이냐면은 태어나서부터 이런 걸 갖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게 되면은 약간 좀 직관적으로, 그죠? 직관적인 사고에서 사춘기가 되기 전에 뭐 구체적인 사고로 결국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 이제 이런 추상적 사고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추상적인 사고는 자신의 그 좀 애매모호한 그는 주관적인 사고를 말하거든요. 요즘 이제 사춘기는 과거에는 이제 좀 늦게 됐지만 요즘은 워낙 발달이 신체적인 발달이 빨라지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은 사춘기를 접어듭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 키울 때 이제 이렇게 추상적 사고가 이제 정립이 됐던 이 친구들한테는 너무 답을 빨리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추상적인 거라는 거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춘기 전에 있는 애들한테 얘 너 공부 안 하고 왜 게임만 해? 이러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 제가 공부가 좀 하기 싫어서 했습니다. 이러지만은 조금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한테 너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참의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죠. 그죠? 삶이 뭐 너무 힘들어서 게임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추상적이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많이 좀 활용이 되느냐면은 철학자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많이 하죠. 특히나 여러분들 뭐 철학자 하면 독일의 그죠? 쇼펜하우 같은 뭐 유명한 철학자는 그 철학자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고 제 성격이 좀 어떤지 아시죠? 비슷해서 뭐 결혼도 안 하고 그죠? 부모하고도 단절하고 끊고 25살에 독일의 교수가 되는데 그가 어떤 추상적인 부분을 얘기하느냐면은 그는 외로움은 그저 혼자 있을 때는 고통이고 고독함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외로움, 고독하면 뭐야? 뭐 그게 그거 같은데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의 가장 행복 순위는 뭡니까?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행복 순위의 1순위는 뭐냐면 불안한 마음이 없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걸 나에게 그저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꽃이 되면 어때요? 나비가 저절로 찾아오죠.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행복을 이렇게 담아두시면은 저는 저절로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오늘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저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잃지 않는 매매를 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런 매매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2008년도 10월에 미국에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겠습니까? 워렌 버핏이었죠. 그때 워렌 버핏이
95억 달러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11조의 손실을 봤어요. 뭐 미국 시장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밀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그는 절대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자기는 그 밑에서 더 분할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2008년도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워렌 버핏은 주식을 한번 사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10년, 20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2008년도에 있던 주식이 지금 얼마의 가격에 가 있는가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주식 투자를 잘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죠? 물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때요? 빠른 수익 구조를 내는 종목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빠른 수익 구조를 내는 종목들도 결국 10년, 20년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도 그 뒤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충분히 지금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어떠냐면은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아래서는 파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관심장에 두시고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체크하는 뭐 그런 전략 좀 펼쳐보시고요.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종목들 보면은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5일 거래일 중에서 뭐 이틀은 거의 뭐 대선주가 다 잡아먹었고 뭐 첫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이 좀 시세를 발휘했거든요. 뭐 트럼프 관련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재건, 그죠? 뭐 비트코인 이랬지만은 역시 이 재건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상승했던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SG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대동그룹의 종목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대동이나 대동기업, 대동금속이나 이런 걸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면은 이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은 1월 20일 그가 집권하는 그 전도 물론 그렇지만은 집권 이후에도 그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파동의 흐름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도 지금 뭐 미국이 뭐 2만 개가 넘는 걸 뭐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들이 미국이 많은 빚을 그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렇게 쌤쌤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전략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머스크의 전략이나 트럼프의 어떤 전략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계속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지금 뭐 두나무에 뭐 그죠 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뭐 매각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출렁거렸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냐면은 계속 이게 찌라시성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시간에 상승을 시키고 계속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물량을 뭐 뺏으려고 하거나 그죠 또 이런 어떤 자리에서 좀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호재와 악재를 이 그 계속 이제 시장에서 활용하면서 찌라시를 통해서 내는 부분들은 아마 그들의 전략이 하나는 뭐 매집인지 하나는 뭐 팔기 위해서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갤럭시 홀딩스라든지 뒤에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그 우리 기술 투자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하나투자증권이 좀 움직였던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번 주에는 진짜 뭐니 해도 지금 보면은 이 대선 관련한 종목들이 주 5일 중에서 3일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에 이제 이렇게 뭐 비상계엄령이 나오면서 이제 반대편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당, 야당 그죠? 지금 앞으로 대권에 나올 만한 그런 어떤 인물들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그날 하루에 상한가를 한 20개,
총 다 하면 한 23개가 상한가를 쳤는데 대선 주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한 10개가 넘게끔 이렇게 상한가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과거에는 대선 종목들이 그러니까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높느냐 낮느냐에 상관없이 그 전에는 전부 다 대부분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선에서 확률이 낮은 쪽의 대권 주자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확률이 높은 쪽에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하공영 같은 경우는 아주 저가의 종목이 대선을 치르는 그때까지 6만 원, 7만 원까지 그래서 상한가를 치면서 올리고 대선에서 당선되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료라는 것이 그때그때 변화가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어떠냐면 여당 쪽의 대권 주자나 야당 쪽의 대권 주자 그리고 그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맞물려 가지고 많이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뭐 여당 쪽에서 대표적인 거는 뭐 오픈홀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 그죠? 그리고 이쪽 뭐 야당 쪽에서는 뭐 지역 화폐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뭐 그래서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대북주라든지 뭐 코나아이라든지 이런 정책주들도 많이 움직여줬고 또 그리고 인맥 관련한 종목들도 아주 재미있는 종목은 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이 대선 종목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은 조그만 연관성만 있어도 막 만들어지는데 뭐 동신건설이나 뭐 일신석재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그죠 어린 시절에 그 학업을 중단된 학업에서 다음 단계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오리엔트 전공에 가서 공장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그 종목이 막 상한가를 그죠 연장 3일 동안 치는 이런 걸 보면은 시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세력주와 작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작전주입니다. 그러면 작전주가 세력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은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앞으로 매출 구조가 형성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오늘 또 보면 홀짝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시에 이제 원래 7시에 되기로 돼 있던 부분들이 5시에 이제 그 탄핵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월요일 날 또 지금 요와 같은 종목들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어떤 부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이렇게 좀 홀짝 게임이 있잖아. 그죠? 요게 아니면 요게 되고 요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장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AI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머스크 관련해서 뭐 뉴럴링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AGI라는 부분이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간을 만드는 이 AI가 AI 의료라든지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데 뭐 이번 주에 AI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은 아무래도 뭐 이스트 소프트가 아닐까 그죠? 그리고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아주 재밌게 좀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코너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이제 유튜브, 그죠?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잖아요. 방송하면은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유튜브 올라가고 또 제 개인 유튜브가 있거든요. 제 개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주말에는 또 주말 특집도 제가 좀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계속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매매를 지금 제가 하는 매매는 전부 다 뭐라고 했죠? 세력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시장에서 세력이 없으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 지금 여러분들 외인들 많이 기다리시잖아. 그죠? 사실 이 외인들이 빠져나갔던 돈보다는 외인들이 지금 한 뭐 15조에서 20조 빠져나갔다면은 지금 개인들은 지금 한 80조 빠져나갔거든요. 전부 다 지금 다 미국 시장 가가지고 그죠? 거기서 지금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은 기관화 장세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관도 무시 못합니다. 기관들의 장세가 오게 되면은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고 외인들은 뭐 그죠 지금 뭐 팔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기관도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잖아요. 기관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느냐면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뭐 그와 같은 어떤 흐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분석력이 외인, 기관, 개인이 있다면 기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러니까 파동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절대 뭡니까?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좀 한정돼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여기다가 내가 팍 그죠? 한 방에 그냥 다 해가지고 한 방에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고 하잖아요. 물론 솜씨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어떨 때 하셔도 되느냐? 기술적 흐름이 파동이 진행되면서 그죠? 수급이 그게 원활하게 막 들어올 때는 하셔도 되지만 이 전체적인 기술적 흐름을 보고 이 자리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파동을 내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집중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30% 정도 넣어두는 겁니다. 30% 정도 넣어두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을 보는 그 방법은 뭐라고 했죠? 호가창, 그죠? 호가창과 매수 주체, 그죠? 거래대금 이런 것들. 뭐 거래대금이 트게 되면 당연히 거래량을 트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솜씨가 있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수급이 더 강하게 치고 들어올 때 파동기를 더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집중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 그죠? 볼 줄 모르는데 나는 이것도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데 뭐 누가 이거 좋다더라 이거 안 사면 뭐 당장 죽는다더라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아주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파동을 만들기 전에는 세력이라는 존재는 절대 제가 그랬잖아요. 친절한 금자씨는 없다. 그냥 이렇게 예쁘게 이 올스를 타고 가는 그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해요. 왜? 바로 여기서 파동이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 먹고 나오고 조금 먹고 막 나오고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파동이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꺾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떠냐면은 내가 위에서 사게 되면 다음 그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면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두게 되면은 그럴 때 내가 30%만 당겨놔면은 아 이게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럼 아 내가 여기서 좀 더 사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투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는 어떤 투자 원칙, 그죠? 이는 이 투자 주식을 배우는 방법은 전부 다 뭘 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열성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성적으로 공부하는 거 뭐예요? 이미 지난 거, 그죠? 주식시장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끝났잖아요. 끝난 이 시간에 지표를 보고 아유 이게 차트가 이렇게 됐네, 거래량이 이렇게 됐네.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하느냐? 시장이 열렸을 때. 딱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때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세력들이 그렇잖아요. 전략과 전술은 어때요? 자꾸 바뀌잖아요. 누가 똑같은 전략을 매일 똑같은 전략을 쓰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했다면 저번에 이와 같은 유사 패턴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유사 패턴을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그 경우의 수는 많지 않지만 똑같은 반복된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오늘은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아 지금 얘들은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오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우 지수는 이렇게 좀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 다우 지수나 나스닥을 보면은 상당히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가 좀 있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선거 전에도 보면 이 한국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졌어요. 2017년도에는 뭐냐면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타켓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왜 한국을 자꾸 타켓을 잡느냐면은 트럼프도 성격이 좀 저랑 비슷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는데 그는 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바이든과의 관계가 조금 우호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미국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게끔 투자도 했고 뭐 100조 넘는 투자도 했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조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그 전 대통령과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나라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이게 뭐 지금 뭐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외신들이 너무 우리 생각과 달리 너무나 그저 불안하게 막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과연 이제 이 다우 지수랑 이런 부분들은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 줄까?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와 지금 시장에서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입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걔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나스닥도 아주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1월 20일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뭐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머스크가 한 얘기니까 그죠? 저도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빚이 많이 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걸 사이클대로 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그리고 나면은 좀 이번에는 뭐 한 번 더 쳐준다 하더라도 좀 일단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고서 왜 워렌 버핏이 그죠? 자기 주식을 좀 살살 지금 팔아서 현금을 만들겠냐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변명했잖아. 그죠? 워렌 버핏도 변명을 했잖아요. 내가 파는 거는 또 이제 싸게 살려고 파는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런 정보력이 없이 뭐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 우리 시장은 2월 3일이었습니까? 그 한 2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마무리가 다음 날 뭐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태를 그렸지만은 사실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었거든요. 뭐 당장 이제 이 정부에서 어떤 한마디의 입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미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를 해야 돼요. 아, 다음에도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가장 직격탄이 주식시장이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많이 타격을 받았냐면 첫째 환율 부분이잖아. 그죠? 환율이 뭐 1,440원까지. 그럼 여러분들 아유 뭐 1,410원에서 뭐 30원, 40원 뛴 게 뭐 그게 뭐 크다고. 그게 아닙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이론도 이렇게 그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20원, 30원을 뛰기 위해서도 얼마만의 시간이 걸리냐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거를 하루 만에 그냥 막 환율이 막 이렇게 뛴다든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달러를 송금하려고 해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정해진다든지 뭐 삼성전자가 그죠 그날 뭐 마이너스 8%까지 그죠 막 급락을 한다든지 비트코인도 막 그렇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장 더 이제 여러분들께서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시장이 이제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그날도 그랬잖아요. 7시 30분까지 주식 시장을 열 건가 열지 않을 건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런 어떤 사태가 났을 때는 주식 시장을 문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물론 오늘 뭐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들으니까 10시쯤에 그 얘기하는데 이제 제2의
비상계엄령은 없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받아들이고 이제 시장을 본다면은 조금 안정화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불안한 그죠?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팔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며칠 전까지 좀 5천억 들어와가지고 그때 아주 좋았는데 바로 뭐 이런 사태가 나니까 또 계속 팔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하루 만에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런던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펀드들이. 근데 그런 펀드들이 이제 내년에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 좀 줄이겠다. 한국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가적인 신용도가 좀 지금 현재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는데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군단이 어디냐면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1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관화 장세도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외인들을 계속 부르짖잖아. 그죠? 외인들이 지금 다 팔고 있어. 상관없어요. 그들은 돈이 되는 곳은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나중에 또 우리가 좀 안정화가 되고 그죠? 신용도가 높아지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또 우리 시장 오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이제 좀 괜찮아졌네, 안정화됐네. 지난번에 우리 저기 가서 돈 좀 벌었지, 또 한번 가볼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뭐 내년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국가 신용도에 따라서 그 국채를 발행하는 이자율이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높아질 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또 그때에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좀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 지수를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종목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에 너무 논하지 말고 아시겠죠? 종목 선택을 잘하면은 매일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보세요. 지금 뭐 우리가 뭐 대선주 그렇게 막 엎어져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거 하신 분들은 뭐 한 2, 3일 만에 그죠? 더블 아니라 뭐 그죠? 50% 100%가 막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고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 보면 이 밑꼬리를 달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소 시장도 거의 뭐 한 4천억, 5천억 들어오고 코스닥 시장도 막 1,000억 넘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밀리면은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자금들이 지금 계속 이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빠져들어가잖아요. 지금 전체 미국 시장이 뭐 65%가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그죠? 다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세계의 돈들이 저는 미국 시장은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미 뭐 미국 시장을 가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국내 시장에서 아직 계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지금 뭐 여기서 자금을 빼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좋은 날들이 좀 온다 이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얘기는 뭐냐면 이 재료 있잖아, 그죠? 주식시장의 재료라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 아니면 악재인데 그러면 이는 재료를 언제 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 호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호재라는 거는 호재를 낼 때는 이 호재라는 건 알죠? 전국거래소에서 그 주가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리려고 한다잖아. 올리려고 할 때 뭘 내느냐면 호재를 내는데 이 호재를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호재를 내고 상한가를 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막 찌라시를 돌린다든지 내 밑에서 스물스물 계속 말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가를 이렇게 계속 띄우면서 마지막 파이널 게임을 만들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호재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호재가 될 수가 있죠. 뭐 최근에 보면은
셀비온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수출 이래가지고 그죠 상승하고 있는 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죠 실적이 좋으냐, 뭐 그죠 뭐 대주주가 또 뭡니까 자기 주식을 뭐 사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누가 투자를 하느냐, 뭐 똑같은 유상증자라도 지난번에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600억을 하니까 제3자 배정을 하니까 주가가 3만 원에서 뭐 20만 원 가까이 가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듯이 모든 그런 거는 호재고, 악재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호재 같은 경우 뭐예요?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럼 뭐예요? 좋은 거지만. 악재는 뭐예요?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팔아버려요. 그럼 악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대주주에 관한 얘기인데도 이렇듯이 실적도 그렇잖아요. 실적이 좋으면 호재예요. 실적이 나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건 실적이 좋은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 주가를 움직이는 그 메이저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걸 활용을. 그래서 어떨 때는 저런데도 왜 안 가? 악재가 났는데도 그게 바로 뭐 호재로 막 움직여가지고 막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재 악재를 잘 모를 때는 항상 시장에 물어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럼 시장에 물어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시장에 이 종목을 만지는 세력의 힘을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호재인데도 악재처럼 만들어서 물량을 뺏으려고 하느냐, 그죠? 그러면 또 악재인데도 좋은 얘기를 해서 물량을 던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아시아 뭐 LDT 같은 경우는 얘는 원래 대한항공하고 합병 얘기로 앞에 많이 움직였어요. 움직였다가 다시 한참 있다가 이제 합병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합병이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서 막 거의 30% 이렇게 막 빠졌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재료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료 소멸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막 재료가 나오면 막 그걸 살려고 하잖아, 그죠? 그때 뭘 봐야 되느냐면 파동을 보세요. 파동 길이를. 그러면 얘가 그런 얘기로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저는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올랐구나.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화성 밸브 같은 경우도 앞에서 파동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은 대왕고래잖아, 그죠? 넥스텔하고 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요까지 보세요. 여기서 요때의 상황들이 어땠냐면은 이제 국회에서 이 대왕고래에 관련돼 있는 예산안을 얼마를 책정할 건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부분이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90%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데 뭔가를 하기에는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어떻게 되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보실 때 무조건 이게 이런 재료니까 이게 좋아져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얘가 더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대왕고래 관련한 종목들 아마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많이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두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시추하고 12월 달 되고 1월 달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결론이 나면서 주가는 이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 이 화성밸브라든지 이 대왕고래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선주들 있잖아요. 요런 거는 좀 시소를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탈 수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비상계엄령이 딱 내려지니까 어땠습니까? 한쪽에 어떤 대권주자들이 거의 막 대거 상한가를 쳤잖아요. 하루에 제가 있잖아요. 주식시장 제가 20년 넘게 봤지만 그렇게 한 테마에서 23개의 상한가가 나오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인맥, 정책만 쫙 다 상한가를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는 거의 대부분 3일을 그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못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주도했지만은 그게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대왕고래 쪽이나 원전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해버렸잖아요. 뭐 BHI도 아주 뭐 멋지게 가다가 이렇게 쏟아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정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소를 타야 되느냐면 오늘 이제 5시입니다. 오늘 5시에 이제 그게 또 홀짝 게임이죠. 5시에
탄핵이 그죠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 정책의 종목이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움직였던 대선 관련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해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도 지금 보면은 대부분 그 3일 날 그 비상계엄령이 나고 나서 4일 날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이 대부분 전부 다 벌겋게 다 상승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읽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탄핵이 가결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오늘 5시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그 어떤 쪽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가고 아니면 또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가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뭐 이게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된다면은 이 대선주들이 보통 한 2020 이제 27년도가 그거 되니까 한 뭐 올해부터라든지 뭐 내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대선주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이 대선주 누구 대선주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 사람이 대권의 어떤 확률이 높다. 이러면 그걸 많이 사가지고 진짜 막 대박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어떠냐면은 똑같은 현상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한번 치른다면 대선 관련한 종목 많이 사놨고 그죠? 그게 막 급등하기를 기다리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아시겠죠?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짧게 이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다시 또 정책으로 갔구나. 그럼 정책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움직였던 그런 어떤 그 대선주의 어떤 방향성,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 이런 거는 조금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화승밸브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보실 만한 그런 어떤 특징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 루닛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AI 의료잖아, 그죠? 의료용 AI인데 지금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기간이 참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연기금이, 그죠? 지금 뭐 한 1,000억 가까이를 지금 뭐 매수를 해놨고, 그죠? 뭐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런 패턴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얘는 지금 원래 저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파동이 한번 만들어졌잖아, 그죠? 만들어지고 지금 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여기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재료를 뭐라고 했어요? 재료를 뿌릴 때 밑에서 뿌리느냐 가만히 있다가 위에서 뿌리느냐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뿌리기 시작했죠, 재료를. 자, 그러면 협업을 하고 또 지금 뭡니까?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 찌라시라는 거는 100%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다 다르지만 일단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누군가의 무슨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찌라시를 왜 돌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 많이 사주고 있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요게 1파일 수 있어요. 모두 다 막 그러잖아. 막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 이 따블이 나오고 지금 3만 원에 시작해서 6만 원, 7만 원 가고 이러면 뭐예요? 뭐 다 죽었네, 어쩌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막 죽은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건 있잖아요. 갈 자리에서 가는 놈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갈 자리에서 못 가는 놈, 그죠? 죄송합니다, 놈이라니까. 갈 자리에서 가는 종목, 그죠? 갈 자리에서 못 가는 종목,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갈 자리가 아니야. 근데 어때요? 가.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통상 이러면 이거 뭐 파동이 다 나오고 뭐 이제 다 죽었고 근데 어떻게 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리죠. 그러면 확실히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일선을 딱 올랐어야 되겠죠. 5일선을 올랐으면서 이 앞에 전고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뚫어줘야 되겠죠. 73,000원을. 그러면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루닛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관찰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앞에 전고점을 뚫느냐. 그 전고점이 그거예요. 약간 매물벽이 있겠죠. 그럼 왜 저기서 출렁거렸느냐. 그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수들이 야, 또 저 머리킨 얘기한다. 야, 밀어. 이렇게 다 밀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그럼 예를 들어서 밀었을 때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호가창을 봐야 되겠죠. 정말 던지는 물량이냐. 아니면은 페이크냐, 속임수냐.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확 밀어가지고 밑꼬리 쫙 당기는 종목들. 그거 다 속임수 아닙니까? 그 개인들이 음봉 쫙 떨어지면 놀래갖고 막 다 던져. 근데 뭐요? 쫙 밑꼬리 당겨.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 고려아연. 이거 100만 원짜리 지금 200만 원 만들었거든요. 이 경영권이잖아, 그죠? 이제 요 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20일이죠. 1월 20일 맞죠, 그죠? 1월 20일까지인데 그 안에 여러분들께서 12월 20일입니까? 이게 내가 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경영권인데 얘가 지금 보면은 100만 원을 200만 원 만들었는데도 얘 또 시간에도 뭐 상승을 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얘가 지금 얘도 역시 뭡니까? 막 찌라시가 돌고 있잖아.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3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팔기 위해서냐? 이 지금 이 물량을 서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돼 있잖아요. 얘는 지금 뭘 기준해줘야 되느냐면은 빠질 때도 엄청 빠지고요. 이 지금 보니까 뭐 200만 원짜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자 관찰을 해보니까 막 주당 뭐 30만 원 올랐다가 뭐 주당 20만 원 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막 2주, 3주 막 이렇게 사면서 그 2주, 3주라도 있잖아요. 수익 큽니다. 여러분들 3주라도요. 주당 30만 원 오르면요. 90만 원입니다. 100만 원씩 막 벌 수 있는 그런 거 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완전히 이런 종목은 뭐냐면 작전주란 말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루닉 같은 경우는 세력주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력주는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매출 구조라든지. 물론 이 고려아연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많이 저평가돼 있었다고 뭐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냐면 작전주란 말이에요. 루닉 같은 경우는 세력주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특징주로 이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이제 화두가 돼 있는 게 뭐냐면 대선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 동신건설도 보세요. 그날 점이죠. 그죠? T 공략 나왔죠. 보통 T 공략이 나오고 나면은 여기에서 음봉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하락을 해요. 보통 이제 T 공략은 기술적으로 이 T가 뭐예요? 이 T잖아요. 그죠? 이 T 공략은 옆에 음봉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고점인데 뭡니까? 고점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저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뭐요?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누군가가 보세요.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죠. 그죠? 이거는 완전히 그림이거든, 이거 지금. 그럼 이런 것도 뭐냐? 작전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는 세력주, 요거는 작전주. 그럼 작전주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세력주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작전주는 어떠냐면은 파동이 꺾이잖아요. 그럼 작전주는 파동이 올선을 탁 깨고 만약에 내려왔어요. 그럼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선에 대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력주는 아까 방금 전에 루닛 보셨지만 올선이 깨져도 그래서 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작전인가? 이게 뭡니까? 세력주인가?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전주도 세력이 있어야 되고 세력주도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이텍 역시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신건설이나 에이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제가 셀비온 같은 경우 얘는 지금 기술 수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 단위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료는 아주 좋아요.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은 치지는 못했지만 이 흐름이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규 종목인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참 유한양이 이거 진짜 힘들죠, 그죠? 얘는 진짜 내재 가치 너무 좋고 파이프라인 많고 뭐 나올 수 있는 좋은 호재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기간화 장세가 좀 되면서 얘는 지금 거래소 종목입니다. 거래소 종목은 어떠냐면은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서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든지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좀 매집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쓰일 수 있는 가치는 뭐냐면
지수를 어떤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11만 원에 대한 그 라인만 잘 지켜주고 설령 11만 원이 살짝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좀 기술적으로 요 라인들을 좀 지켜보는 전략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올라가는 힘도 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는 좀 속상해요. 예. 미국이 TSMC 이런 애들한테 보조금 주기로 했잖아요. 보조금 다 줬는데 지금 삼성한테는 지금 보조금을 안 줬어요. 64억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있다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 지금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지을 때 돈이 170조가 들어갔어. 근데 지금 그 자꾸 짓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경비가 늘어나. 근데도 지금 보조금도 안 줘. 굉장히 지금 보면은 악재 그런 부분들만 지금 있지만 이 삼성전자라는 부분이 얘도 지금 역시 어떠냐면은 유한양행처럼 그죠? 뭘 그리고 있느냐면은 뭔가의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 그죠? 좀 노릴 만한 그런 어떤 흐름들의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삼성전자 전략이나 이런 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인에서도 드렸고 제가 그때 어떻게 하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보여 계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지금은 좀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나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는 왜 가지고 왔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비상계엄령이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외신들이 야 이거 뭐 엔비디아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니까 이제 HBM을 단독으로 거의 이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저 나라 우리는 아닌데 그죠?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지금 해외 외신들은 막 날린 거예요. 이래갖고 뭐 공급처가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건 너무 조금 오버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SK 하이닉스는 뭐 엔비디아라는 뭐 그런 부분들을 등에 업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얘도 지금 1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지금 95만 원 와 있는데 역시 얘도 지금 지수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가지고 왔던 종목들이 전부 다 좀 어때요? 좀 굵직굵직하잖아요. 큰 애들. 왜 그런 굵직굵직한 애들을 가지고 왔느냐면은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빠지고 나면은 여튼 지수 앞에 장사는 없거든요. 지수를 조금 이렇게 올려줘야만 이제 나머지 개별 종목들도 이제 안심하고 어떠냐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장을 조금 돌릴 때, 그죠? 이렇게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했으니까 좀 자금률이 좋으신 분들은 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맹수하고, 그죠? 돼지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맹수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먹잇감을 찾는 그게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나요? 그 먹잇감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목표가 먹잇감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나눠 먹을 줄 알고. 그죠? 그 욕심이 좀 줄어들죠. 결국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맹수처럼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죠? 돼지와 같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먹을 것을 너무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한번 딱 뒤돌아보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